한복이 엄청 예쁘네. 야, 색이 너무 멋있다. 야, 우리 저 장수하고 굉장히 좀 잘 요게 지금 다 이제 그 디자이너께서 다 만드신. 네네. 와, 연주까지. 야, 이게 우와. 이거는 체크예요? 와, 이 체크 한복 처음 봐요. 우와. 야, 너무 예쁘다. 이게 저 처음 봐요, 저런 체크. 그러네요. 와. 오. 와, 너무 예쁘다. 이것도 멋있다. 네. 구매하실 거예요? 저거는 예. 진짜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죠? 네, 안에 있는 옷들이 와. 우리 너무 이명진 멋지시다. 디자이너시구나.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러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조금 전에 봤던 우리 한복에 직접 디자인을 하신 우리 디자이너 김영진 디자이너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 진짜 이게 한복이 진짜 너무 멋있다 막 이 멋있어요. 생각했어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한복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한복을 공부한 지는 한 19년 정도 이제 됐고요. 이게 보니까 34살 정도. 네네. 이게 좀 이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전에는 네. 또 연극을 했었고요. 연극이요? 우리극을 공부를 했고요. 예. 네, 그걸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예. 네, 생활하기가. 그래서 음,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 네. GV2라는 그 당시 어. 유명한 네, 알죠. 네. 브랜드였어요. 데님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트렌디한 브랜드였죠. 네. 거기에 이제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판매 사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요? 네네. 아. 한 2, 3년 정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명품 브랜드에 가게 됐어요. 영업 사원으로서 뭐 나름대로 능력을 조금 이게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딴 데 네. 스카우트 될 정도면? 네, 굉장히 이렇게 빨리 매니저가 된 케이스였죠. 갤러리아 백화점. 네네네. 여기 그 이제 남성복 담당으로 이제 스카우트가 되셔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MD. 뭐 그것도 하고요. 아니 당시에 단골 손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네. 네. 이건 뭡니까? 그 루이비통의 회장님께서 저희 단골 손님이셨는데 루이비통의 의류팀이 생긴다고 네. 저한테 스카우트 제안을 하셔서 그러니까 나름의 그 패션 업계에서 그 좀 소문이 좀 굉장히 좀 나셨었군요. 뭐 그렇게 그죠. 네, 안 네. 그러면은 뭐 사실 거기가 아무나 그렇게 뭐 스카우트 그렇죠, 되는 데가 그렇죠. 아니니까. 청담동 그 루이비통 매장에 오픈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판매부터 이제 프랑스 파리 본사에서 제품을 주문한 바인까지 네. 여기서 이제 아시아 판매왕이 되셨어요? 네. 이제 그 루이비통에 제가 슈퍼바이저를 할 때 네. 저희가 아시아에서 컴피티션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글로벌 매장에 1등을 해서 트로피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제 루이비통 명품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복 디자인 하셨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이제 출장이 잦다 보니까 제가 또 외국 음식을 못 먹어요. 빵 같은 거 잘 못 네네. 먹어서 한식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게 출장이 오랜 기간 때 제가 좀 빈혈로 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빈혈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해외 출장이 잦으신데 네. 일적으로는 이제 뭔가 좀 잘 풀렸지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제 몸에 조금 약간 건강에 네. 뭔가 좀 적신호가 켜지면서 그만두신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게 정말 과연 뭘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옛날부터
한복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극을 했고 또 우리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뭐 판소리도 배우러 다니고 뭐 고성오강대니 뭐 그런 춤들을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었죠. 이게 약간 디자이너님의 한복을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세대의 한복만 아시는 분들은 내 한복이 전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패션은 저는 항상 혁신이 필요하고 또 전통도 항상 변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복을 만들 때 이게 코스튬 어디 이렇게 박제된 게 아니고요. 샤넬 자켓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열망하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제 옷을 한복을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갖고 싶다. 네, 그럼 저거 입고 싶다. 네, 네, 네. 예. 그런 건강한 욕망을 기대합니다. 아. 전통은 보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전통을 잘 만들고 싶은 사람인 거죠. 한복은 계속 이제 변해왔던 거죠. 직배려였다가 붕어배려였다가 뭐 사선배려였다가 뭐 그러면서 깃도 달라졌고 지금 천릭 원피스를 제가 문무백관들이 입었던 활동적인 옷을 남자들이 옷을 여자의 원피스로 만들고 드레스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디자이너가 나와서 또 다른 한복을 만들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이 시대에 제 한복을 만든 거죠. 전통을 지금 시대에 잘 만들어서 그러면은 전통이 되겠죠. 다음 세대에. 이게 2021년 6월 한 달간 뉴욕 타임스퀘어에 소개된 한복 홍보 영상 속의 한복들이 모두 우리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총 연출을 했습니다. 총 연출하고 한복도 만들고요. 모든 것들을 또 거기다 다. 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한 이 영상은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씨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선 왕실의 한복이 궁궐과 어우러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우리 김영진 네. 디자이너님의 한복에 와. 예, 흠뻑 빠지게 됩니다. 우리 틸다 스윈튼, 오. 예, 요 분께서 이제 이태원 거리를 디자이너님의 한복을 입고, 요거는 이제 다포인데요. 예, 이제 틸다 스윈튼 씨가 이 보그 촬영할 때 다른 옷을 입고 여벌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 옷이 너무 멋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셨어요. 네네. 야, 뭐 베네핏이 있습니까? 안 해드렸던 걸로 기억. 그냥 네네. 정가로. 네. 아 진짜. 네. 협찬을 안 하고 이제 100% 이제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근데 사실 우리 소리꾼들이나 진짜 저의 한복을 입고 싶어가지고 돈을 하나하나 모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고마운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악착같이 받아내는데 세계적인 모델이죠. 나오미 캠벨도 우리 디자이너님의 옷을 또 네. 구매를 해가고.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좀 특별한 옷을 좀 구매하고 싶다고 어떤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추천해달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날 제가 되게 바빠가지고 되게 제가 딴 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에 너무 좋은 옷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독창적이라고 아, 그래서 멋진 메시지를 남겨주고 가셨어요. 카드까지 남겨준 네, 거예요. 네, 네. 이야. 우리 BTS와 정호연 씨도 우리 김영진 디자이너님의 한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아. 요게 아까 패션쇼에서도 봤던 그 옷이죠? 네네. 예. 이건 야복이라 그래가지고요. 선비들이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고 자연을 즐기면서 야. 공부할 때 쓰는 옷들을 예술가들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TS한테 다양하게 이렇게 진하고도 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의상 작업도 뭐 이제 가끔 하시는데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태리 씨의 한복을 또 아. 네, 김태리 씨가 입으셨던 애신이의 한복이 이제 제가 만들었던 한복 제가 진짜 뽀쌌는데. 네. 그 고혜신이 그 지체 높은 양반가의 그렇죠. 또 애기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연 염색을 앤틱 아주 오래된 거를 갖다가 써서 지금에 나오지 않고 그 옛날 거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색이 너무 튀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한국적인 미감이 좀 담게끔 아이고 어렵네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네네. 요게 총 한 몇 벌 정도가 들어갔나요? 뭐 속옷까지 하면은 한 100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그 미스터 션샤인 보면서 진짜 와 그 애기 씨의 얼굴이 너무 밝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한복이 주는 효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기 씨가 너무나 한복에 잘 맞는 체형이셨어요. 아, 네, 그래요. 아주 한복에 특화된 체형이라고나 할까? 혹시 저희 두 사람은 체형적으로 봤을 때 한복은 더 누가 더 잘 어울립니까? 유 선생님께서는 네. 선비들이 입는 거를 입으시는데 야, 선비. 네, 야복을 야복을 입고, 네, 좀. 아까 보셨던 이렇게 풍류를 즐기고 네네네. 그냥 이채 선생님처럼 좀 생기셨어요. 그리고 무간의복. 아, 네, 무간의복식이 이제 천리익이 있거든요. 말탈 때 쓰거나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그런 옷들도 되게 잘 와, 어울리시고. 그래요? 무게감이. 네, 네. 회계사 특채로 경찰이 되신 거예요? 네네. 이게 있습니까 이런 게? 한 18년도, 19년도부터 회계사 공채가 이제 시작이 됐고 1기에서 저는 이제 2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계사 출신 경찰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전국에 3명 정도 있습니다. 아 이진아 그 네, 수사관님을 저 포함해가지고. 세 분. 네. 이게 세 명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법인에 있다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연봉이 일단 한 3분의 1 정도 포함하기도 하고 네,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아, 그게. 오! 아, 이거 회계법인도 다른 게 3일 회계법인이네. 네네. 꽤. 큰- 꽤가 아니라 엄청나게 엄청난 큰데요. 큰 회사로 여기. 알고 있는데? 여기 연봉 무지하게 받으실 텐데. 그렇죠. 그럼 16년 차에 그 같은 동기분은 지금 거기 계시면 뭐 거의 뭐 이제 파트너 직전이거나 보통 매니저급, 시니어 매니저급인데 가끔씩 뭐 현타는 오긴 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때 좀 현타가 와요? 친구들 또 이직하면서 자기 뭐 연봉이 뭐 얼마로 올랐네 그러면 집에 오면 약간 잠이 안 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사람이. 근데 아니, 연봉을 그럼에도- 3분의 1로 깎으면서까지 이게 경찰 특채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어떤 우연한 좀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이제 뭐 내부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밝혀져가지고 네. 제가 회계팀에 앉아 있었는데 횡령 규모를 좀 파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말에 야근도 하고 막 햄버거도 먹으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보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원래 야근하면 하기 싫잖아요. 너무 짜증 날 것 같은데. 왜냐면 나 퇴근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갑자기 일거리를 뚝 던져줬으니까. 네. 저 막 햄버거 막 먹으면서 감자튀김 막 먹으면서 하는데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아 이게 이제 어쨌든 전공은 회계시지만 결국 그 회계를 통해서 뭔가 범죄자를 찾아내는 거에 좀 재미를 느끼고 네, 약간 그래서 이런 것만 계속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재밌으셨어요? 네, 그게 딱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남편분이 여기를 추천하셨다고요? 아, 네, 남편이 변호사인데. 아 아, 예, 그렇습니다. 주로 뭐 금융이나 뭐 과세 사건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 특채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전에 국세청에서 잠깐 있었으니까 네. 나름 이제 작은 판 잘 만들고 잘 숨긴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몰래 좀 비자금 만든 건 되게 잘 찾더라고요. 관대해서 뭐라고는 안 하는데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적성이 맞겠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찾아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아, 남편분은 비자금도 많이 찾아내셨습니까? 컨트롤 안에 있죠, 다. 아니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에 계신데 이 팀에 하는 일이 뭡니까? 보통 계좌로 추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계좌로 이제 범죄 수익금을 추적을 하기도 하고 회계장부나 뭐 세무 자료도 분석하기도 하고 압수수색도 같이 따라가서 회계장부를 압수를 해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회계장부 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자료들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추적을 하기 이제 세팅을 딱 해놓죠. 보통 회계장부는 일반 계좌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계좌는 유재석 씨가 조세호 씨한테 돈을 쏴주면은 요 두 명의 이름만 남고 금액이 남잖아요. 근데 회계장부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쐈는지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안에는 한번 돈이 움직이더라도 보통 뭐 특수관계자 거래라던가 주주나 임원들에 대해서 같은 거래를 뭐 좀 더 보기도 하고
연도별로 봤을 때 조금 튀는 금액을 보기도 하고 혐의점을 뽑아내는데 적합한 분석 툴을 넣어서 보기도 하죠. 하지만 또 메인이 되는 게 이제 몰수 추징 업무인데요. 이게 이제 범죄자들이 범죄해서 이제 재산을 이제 막 모으고 은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걸 찾아서 기소 그다음에 판결까지 가기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재산들을 막 처분을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니까 딱 동결시켜서 홀딩 시켜놓는 거예요. 어. 몰수 추징 포인트. 근데 왜 이렇게 몰수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세요? 짜릿하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거를 딱 홀딩을 해서 그것을 일단 좀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아니 수사관님 주로 어떤 범죄를 다룹니까? 저는 주로 사기, 네, 그다음에 뭐 횡령, 배임, 뇌물, 그다음에 뭐 도박도 하고 네. 주 경제 범죄 이제 금융 관련해서도 이제 돈이 왔다 갔다 그러는 그 범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그걸 주로 네. 하십니까? 요거 어떻게 적성에 딱 맞습니까? 재밌어요. 아 지금도 아니 근데 재밌어하시네. 막상 일로서 막 매번 그거 하면은 좀 약간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보통 엑셀을 통해서 하는데 그 숫자를 보고 맞추고 하는 게 적성에 딱인 것 같습니다. 딱이에요. 그 쾌감. 네. 요즘 많이 보이는 뉴스 중에 하나가 기업 횡령. 예,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참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이라는 곳이 소위 말해서 그런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스템도 그렇고 잘 갖춰져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알만한 그런 기업에서 이런 횡령 사건이 좀 자꾸 일어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횡령이 일어나는데 보면 보통 작은 팀, 돈을 다루는 팀에 계시는 분들이 횡령을 좀 많이 일으키시는데 작은 팀에 좀 오래 있다 보면은 이 저희도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은 어떤 허점이 보이잖아요. 오래 있다 보면은 네네네. 그 허점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그 횡령한 돈을 탕진을 했다라고 이제 많이들 주장을 또 하고 형량을 선고받은 뒤에는 찾지 못하는 돈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형사법적 절차로 저희가 추적을 하기도 하지만 네,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차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도 계속해서 아마 회사가 청구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 횡령을 좀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좀 없을까요? 보통 회사는 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 갖춰놔요. 그래서 뭐 자금이 한번 꺼내질 때 뭐 우리도 은행에서 돈 꺼내가면 알림 오잖아요. 오죠. 그런 식으로 뭐 팀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뭐 알람이 가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언제든지 예방은 할 수 있죠. 아 근데 요즘에 혹시 그거 아세요? 농담처럼 이제 나오는 거긴 한데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고 해서 이게 막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커피 믹스 10봉지 횡령입니까? 아니면은 법카로 커피를 긁고 내 포인트로 적립을 한다면 이거 횡령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론상 형법일 수 있죠. 타인의 재산이니까. 그렇지만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조그마한 것도 다 처벌을 하면은 그쵸. 네, 사회적으로 손실이죠. 자기가 약간 껌직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럼요. 아니 그 수사관님이 맡았던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가 있었는데 네, 뭐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일단 좀 흔하고 일단 도금액이 너무 커요. 네. 저희가 뭐 생각하는 뭐 수십억 단위가 아니라 뭐 몇백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013년부터 8년 동안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을 검거를 했는데 요게 회원 2,000명의 판돈으로 입금한 범죄 수익만 900억. 와. 90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2천여 명의 회원들은 많게는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베팅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판돈 규모만 900억 원에 달합니다. 회원 2,000명이 판돈으로 입금한 900억 원의 그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됐지만 900억 원을 행방을 이걸 찾질 못해가지고 요게 이제 범죄 수익 추적 수사팀에 의뢰가 들어온 거라면서요. 네. 이게 재산이 꽤 많이 있을 텐데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한 네,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자들은 없다, 다 썼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야. 그랬더니 표정이 약간 명탐정 코난처럼. 어. 예. 옆에 있던 팀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면 어떡하냐고 못 찾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찾았어요? 네, 찾긴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보통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금 세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겠죠. 계좌를 또 계속 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분석할 자료가 너무 많아요.
주변 관계도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압수수색해서 온 서류들도 챙겨서 봐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딱 한 포인트 그 실마리 하나만 딱 하나 찾아서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특정 인물이 보여요. 그 수사 자료에서 중요했던 인물 이런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물고 들어가고 해서 딱 열었는데 외제차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사람 명의로. 네, 그리고 네. 부동산도 나오고 네, 뭐 여러 개. 그리고 아무리 범죄 은닉 자금을 뭐 자금 세탁을 하고 뭐 이 사람 통장에 넣었다 네, 뺐다가 그렇죠. 뭐 다른 걸로 네, 한다 그렇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뭔가 이상한 한 인물이 네. 드러난다는 네, 얘기군요. 그렇죠. 결국에 드러나요. 최초에 가지고 있는 계좌 뭐 몇 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2차, 3차 계좌를 계속 열기는 하죠. 그러면서 좀 더 혐의점이 높은 사람들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보기도 하고 계속 가지를 뻗쳐 나가는 거죠. 그 기간별로 가장 뭐 많이 만났던 사람이라던가 친한 뭐 친인척들 보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등 은닉재산 90억 원 상당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약 90억 원가량의 은닉 재산을 조금. 그러면 이제 그 이 차증 9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렇게 피해 재산이었는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이제 나중에 아. 환불을 돌려주기는 하지만 네. 뭐 이런 불법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다시 귀속을 하죠. 이거는 그냥 국가로 귀속이 네, 되는군요. 이게 좀 그 범죄자들의 은닉 수법도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경제 상황이랑 맞물려 있는데 한장 우리 코인 막 부음 있을 때는 범죄자들도 코인에 넣어요. 아 그래요? 범죄 수익금 100만 원 집어넣는데 뭐 그게 10배 되기도 하고. 수익이 생기겠구나. 네네네. 그 수익이 생겨도 애초에 유리한 자산은 범죄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다 다 수익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피해자가 26만 명이나 됐던 사건도 있었다고 그래요. 26만 명이요.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인데, 네, 뭐 이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사업을 해서 너희들한테 이제 수익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원금 보장, 뭐 고수익 이런 걸 이제 내세워가지고 사람들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6만 명으로부터 860억 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유료 회원 가입비를 내면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수익을 또 꼬박꼬박 이걸 또 챙겨주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점점 주는 수당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원금을 빼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날라버려요. 사기 수법도 나날이 진화를 그렇죠. 하는데 이게 그 SNS의 고수익 부업 투자 사기도 또 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뭐 추천 이렇게 오는데 뭐 이런 게 많아요. 100% 원금 보장, 뭐 100% 수익 창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사실 이거는 어떠한 실체도 없고. 맞아요. 네, 우리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거는 뭐 그래픽 이걸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런 거에 현혹이 네, 돼요. 이런- 이렇게 그쵸. 금융자산관리사, 국제공인재무 설계 막 이러니까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저게 실제로 저랬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는 그렇죠. 건데. 어떠한 법인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도 모르고 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가족한테도 돈 안 맡긴다는데 원금 수익 보장해준다 그러고 고수익 창출해준다 그러면 일단 믿으면 안 돼요.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나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럼요. 이런 건 중요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기 수법들 뭐가 좀 있을까요? 요즘엔 뭐 인공지능 시대다, 뭐 AI 시대다, 블록체인 시대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현혹을 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 투자하면은 이제 몇 배로 수익을 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냥 돈만 가져가는 거죠.